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반 경매 강의 중에 아주 기본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소멸 기준 권리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매매는 없어요. 일반 매매에서 소멸 기준 권리를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헷갈려서 그러실 수 있는데 경매만 있습니다. 경매는 빚잔치예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깡통 부동산들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빚을 그대로 주고 살 거면 누가 경매를 하겠어요. 그치요? 빚잔치가 빚이 즉 시세보다 더 빚이 많은 경우에도 시세나 그보다 더 싸게 사는데 나머지 빚에 대해서 어, 낙찰자한테 묻지 마라 더 이상. 그게 소멸기준 권리예요. 경매의 제일 큰 장점이 소멸기준 권리인데 평상시에 소멸기준 권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기준 권리라고 해봤자 뭐 운동장에서 기준 외에 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요. 권리 분석이라는 단어도 살면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경매할 때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뭉쳐져 있는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에 그 실타리를 풀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풀 때 기준이 있어요. 뭐 경상도는 이렇게 하는데 서울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기준 권리 법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공매 가이드는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렇게 화면에 넘어와요.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여기 내려가면 뭐 조회수 탑 50 물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 여기 제주도 애월에 단독주택이 나왔구나. 와 송파구 고여동에 빌라가 나와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물건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경매 사건을 잘 보시면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앞에 동부 여기는 제주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법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경매가 접수된 숫자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2019년도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데 가끔 보면은 17년도 18사건도 있는데 보시면 거의 19죠? 거의 19예요. 거의 경매는 1년 안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년도 사건, 14년도 사건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컨설팅 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 소개하기 위해서 포스팅한 거래요. 여기서 퍼서 올린 글이죠. 옛날에 올린 겁니다. 그런 거 보시고 권리 분석한다고 시세 조사 하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현재 진행하는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 물건의 특징이 지금 보면 엄청 싸게 보여요. 4, 5년 전에 6, 7년 전에 감정한 서울 아파트 지금 보면 반의 반값으로 보여요. 엄청 낙찰받고 싶죠. 그렇지만 그 물건은 거의 99.9% 낙찰이 됐어요. 아주 드물게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경매 접수 번호예요. 어디에서 전화하셔서 저희 여기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열의 아홉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우 제주시 애월읍에 그 단독주택 있죠? 동네 부동산 아니에요. 경매 사건은 전국 물건을 다 다룹니다. 사건 번호 동부 지원 2019 타경 1934 하면 끝나는 거를 거여동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그거 2층짜리 3층짜리 그렇게 하시는 거는 서로에게 시간 낭비입니다. 정확하게 사건 번호를 부르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사건 번호 뒤에 또 번호가 하나 더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는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한 부동산에 다수의 아, 한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 공동담보 물건을 경매할 때 어떤 거는 산이고 어떤 거는 아파트고 이렇게 한 사건 번호에 그 공동담보 물건이 있는 물건은 같은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만 뒤에 물건 번호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물건 번호까지 다 불러야 됩니다. 사건 번호는 같은 사건 번호가 같은 전국에서 어떨 때는 막 10개씩도 나와요. 그러면 사건 번호만 부르면 법원명을 안 부르면 또 한참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질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사건 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하나 골랐어요. 자, 연립이네요. 자, 열렸습니다. 세 번 클릭만 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죠. 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말씀드렸죠. 사건 번호 불러라. 예, 동부 지원이다. 서울 동부의 법원에서 이 물건을 매각 기일이 언제냐면 입찰일이 2020년 4월 13일 10시까지 오라. 관심 있는 사람 오라. 근데 이게 뭐니? 연립인데 이 연립은 토지가 10.22평이고 건물이 16.86평인데 매각 대상을 잘 보세요. 건물이 전부 토지가 전부 매각을 한다. 근데 이 물건을 2019년도 4월 달에 작년 4월에 경매가 접수돼서 지금 이제 거의 9개월에서 12개월 만에 경매는 진행됩니다. 이제 감정을 언제 했냐면 접수되고 11일 후 4월 25일 날 감정을 했더니 이 빌라가 2억 8,200인데 한번 유찰이 돼서 이번에는 1억 8,048만 원이 최저가다. 최저가라는 뭐냐면 이 이상 써야 된다. 이 금액을 쓰거나 여기 지금 1억 8,048만 원이 최저가인데 가가지고 1억 5천을 썼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이날 올 때 10%를 준비해서 와라. 여기 밑에 있는 청구 금액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돈 때문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등기상의 채권액은 1억 8천이다. 그러면 등기상의 빚보다 집값이 1억 정도는 차이가 있죠. 깡통은 아니에요. 그건 등기에 공시된 금액이고 자 임차인이 예인이 없나 봐야 되겠죠.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권리부터 이하의 권리는 청구 금액이 얼마든 이 경매가 낙찰되면 말소된다. 만약에 이 물건은 다행히 집값은 1억 8천인데 2억 8천인데 근저당권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대출이 1억 7천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대출이 만약에 이 집이 5억이다 해도 은행에서 낙찰되면 낙찰자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빚잔치로 끝난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5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근저당권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지 못하면 책을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됐어요. 달달달달. 그리고 사이트에 또 말소 기준 권리가 표시가 되는데 사이트에서 말소 기준 권리 됐다고 자기가 권리 분석도 하지 않고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써져 있죠. 여기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 가지고 참여한 입찰 관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 본인이 조사 안 하시면 안 돼. 이건 참고용입니다. 자, 왕초보 부동산 경매왕 58페이지에 말소 기준 권리 5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권, 전세권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온다면 말소된다. 그 이하는 1등이 누구냐 순위 다툼이에요. 그 앞선 것을 찾아내면 되는데 전세권은 때론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될 때도 있다. 그건 책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19년 4월 16일 말소되죠. 만약에 이게 1순위라도 말소됩니다. 임의 경매가 2019년 10월 25일 접수됐는데 이게 만약에 1순위였어도 말소되죠. 왜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근저당,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로만 구성된 이 물건은 인수 권리가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 공시되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반드시 최선순위 결정된 담보물건의 설정일에 하루라도 앞서야 되는데 여기는 전입이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후순위죠. 전입이 같은 날인데 왜 후순위냐는 다음 편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있는 물건들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깡통 부동산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을 찾았고요. 샘플 보기에 가시면 샘플 보기에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나왔네요. 서초구 방배동. 오, 깡통 부동산 나왔네. 방배동에 판테온 빌라. 자, 경매 대상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죠. 근데 감정평가가 11억 5천인데 등기상 채권액이 280, 아니요, 28억 7천. 17억 5천. 28억 7천에 등기의 채권액이 있죠. 이거를 만약에 일반 매매로 산다면 28억 7천을 줘야 되죠. 근데 경매로는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14억, 28억, 17억 5천. 자, 17억 5천짜리 아파트에 빚이 28억 7천입니다. 한번 권리를 볼까요?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2003년도 7월 18일 날 설정됐어요. 5억 4천이죠. 자, 여기에 있는 등기에 있는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LA 대부, JB 우리캐피탈에 있는 모든 대출을 합한 금액이 28억 7천이지만 말소 거진 기준 권리 이하인 것들은 다 말소된다. 그러니 낙찰자는 이 등기상 인수 권리가 없다면 신경 쓰지 말고 최저가대로 낙찰 받으면 된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뭘 볼까요? 수원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요런 물건들은 딱 보면 느낌적 느낌. 자, 새 집이죠.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뭐 에어컨 실외기도 없고 빨랫줄도 없고 차도 한 대 안 세워져 있어요. 집이 지어는 있는데 모델하우스처럼 생활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 물건이 용인, 기흥, 동백동 좋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고급 주택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지어져서 지금 7억짜리가 여기까지 떨어진 건 유치권이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룰게요. 오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물건도 깡통 부동산이네요. 자, 감정이 7억 1,800인데 등기 최고기 10억 2,100이죠. 건물이 41평인데 나머지 임야가 있어서 감정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건물은 뭐 이거 뭐 이 땅 이거 바닥 면적 해봐야 뭐 한 비싸봐야 한 3, 4억? 아무리 고급지게 지어도 이 정도 용인에서 뭐 5, 6억 넘지 않는데 7억이 되는 건 뒤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봐라. 유치권 있지요? 예. 새 건물을 지어놓고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유찰될 리가 없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와우 브라보 7억짜리가 5억이나 싸네 이렇게 하고 낙찰 받으시면 안 된다.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 예. 자 등본상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볼까요? 자 2017년 8월 31일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인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상의 인수 권리는 없는데 유치권은 등기에 공시하지 않아요. 점유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유치권은 다음에 유치권에 다루기로 하고 말소 기준 권리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세요. 경매는 밑잔치인데 말소 기준 권리 5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최선수 1등이 된 경우에는 그부터 그 이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말은 밑잔치로 끝난다. 나한테 안 넘어온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전세권이 제일 앞에 왔을 때는 전세권이 배당 요구했거나 신청 채권자이거나를 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데 있지요. 질문 어디서 하냐면요. 메인 페이지 가시면요. 상담 코드 있지요. 여기에 질문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건 번호를 딱 치시고 이 전세건이 말소 기준 권리인가요? 저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걸로 봤는데 맞나요? 질문하시면 법무법인 경매팀에서 답을 달아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면 더 헷갈려요.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찍으시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한 걸 맞는지 검증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담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만 검색해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이해가 되실 거고,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에만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다. 사람들이 왜 경매 하냐면 제일 큰 메리트는 말소기준 권리에 있어요. 몇 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경매는. 그렇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말소기준 권리 이하는 다 배당을 받든 그, 그 경매로 채권액이 일부 변제되고 다 배당을 못 받든 손해가 나도 말소된다. 일반 매매에서는 말소를 받으려면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말소 서류를 줄 거 아니에요. 말소 서류를 받아야 말소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경매는 그 사람 뭐 우리은행 뭐 쌍봉동 지점에서 서류를 안 줘도 낙찰자가 잔금 내면서 지울 수 있다니, 그걸 촉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경kom매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요즘 세상에 요거만 하면은 요거만 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동정받지 못해요. 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제가 한 대로 보시면서, 말 모르시겠으면 책에 나와 있는 말소기준 권리와 대입해 보시면서 말소기준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하나만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